네, 다음 주면은 이제 또 3월로 접어들고 그 다음 주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들이 또 다가오죠. 이 정책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건설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건설주 이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HDC 현대산업개발 이 붕괴 사고가 아직까지도 잔상이 남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 업종 센티멘트라고 하는 투자심도 굉장히 무거워졌잖아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연초부터 건설업종한테 상당히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사상 초유의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또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나 2022년도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여러 현장에서의 사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특별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불감증이 이제 서서히 불거지면서 안전관리에 열심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삼표 산업 같은 경우에서 골재 현장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계속적으로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심리가 건설주한테는 상당히 조금 무겁게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들은 사실 되게 정성적인 방법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정성적?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시스템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계속 적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저희가 일일이 리스크를 대응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지인들도 비중이 높고 저희가 외주, 도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본사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책정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다. 대응하는데 한계는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겠죠. 네, 그럼 뭐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뜯어 고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묻혔다가 또 도출되고 그때뿐이고 이 반복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데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은 항상 이 무거운 악재들이 작용할 때의 시세가 바닥권이었다는 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물론 실적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선 후보들마다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을 내놓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하여튼 리모델링 뭐 얘기도 있고 용적률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 어떨까요? 건설주 지금 담아도 좀 될까 싶어요. 네. 좋은 포인트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연초부터 상당히 많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휘청이기도 했고 또 언급은 안 하셨지만 연초에 뭐 미분양 사태가 났다. 대구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송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심지어 브랜드 자이인데도 미분양이 네.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안 기사들은 그래도 그렇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설주 그냥 펀더멘털리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사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건설주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의 역대 수주 잔고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매출화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수주 잔고라고 저희가 매출을 이미 확보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로 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 우리는 앞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근데 여기에 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는 하나의 불확실성이라는 하나의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이후부터는 멈춰져 있던 여러 공사 현장들이 착공 재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비 사업들 말씀하신 리모델링 같은 이것도 결국에는 정비 사업의 일환인데 네. 이런 것들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을 세우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가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선 이후에
뭔가 정책 기대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어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사업이 돌아갈 텐데 그때 건설사들은 갖추고 있던 확보했던 수주 잔고가 매출화가 빨라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이 되는 포인트가 대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리모델링 시장이 뭐 인테리어 요즘 뭐 평이라는 말씀 잘 안 쓰는데 이제 100만 원이 공지금 깨져가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보도가 나왔고 그 건축 연한이 이제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집중되어 있는데 노후된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걸 다 리모델링 이야기들이 뭐 지금 계속 온기를 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국내 건설주 1위가 이제 거의 뭐 현대건설 이달 내에 뭐 정비 사업 수주 1조 클럽 이룩하다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지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서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된 내용들인데 네. 현대건설이 건설사 1등 기업이긴 하지만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을 빼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해외 토목공사나 해외 수주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그런 건설사였는데 지난 한 3, 4년 전부터는 주택 부분에서도 우리가 1위 사업자가 안 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주택 부분에 상당히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이 회사가 워낙 탄탄한 재무 구조와 또 시공 건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합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되면서 조금 차별화된 브랜드 또 DH라는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정비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빠르게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탑3 중에 하나가 되었었고 이번에도 올해도 벌써 얼마 안 됐는데 1분기가 네. 거의 안 지났는데 1조 클럽에 벌써 유력을 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정비사업 이 시장에서 현대건설의 브랜드와 또 이 회사의 시공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 아파트가 있죠. 네. 80억, 90억 이렇게 하던데. 거기도 이제 다시 뭐 활기를 띠겠죠. GS건설은 좀 요즘 어때요? 네, 원래 이제 현대건설이 최근에 올라왔다면 GS건설은 상당히 정통적인 주택 분야의 강자입니다. 자이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 아파트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 2만 세대 이상씩 공급을 했었고 이 부분이 또 정비사업 부분에서도 강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히 수주를 잘하고 있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 부분은 잘 하던 거 그냥 잘 하면 돼 이 정도라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다르게 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신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죠? 네, GS건설이 이제 4세 경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선은 해외 모듈러 주택 사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붕괴 사고 나오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전의 건축 방식이 이제 선진화가 되면서 우리가 레고 블럭 쌓는 것처럼 그렇죠. 기존에 이제 뭔가 건축자재가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쌓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모듈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GS건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영국이나 폴란드에 있는 업체들을 인수를 하면서 해당 시장에 좀 나아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건축 시장 좋아지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GS건설도 베트남에서의 사업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베트남의 건축 주택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건축자재 시장이라든지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주목을 할 만하고 또 하나로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자회사인 자이S&D와 함께 LG그룹의 플랜트 공사를 했던 SNI 건설을 인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연간 매출이 그래도 한 1조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1분기부터 또 저희 전체 매출 연결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외형이 이 부분에서 또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GS건설은 주택 말고도 다양한 신사업, 특히 뭐 SNI 연결 효과 이런 부분들을 올해 1분기부터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신영증권의 건설 애널리스트 박세라 연구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신 분들은 저 여자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그 어닝 쇼크? KCC는 뭐 실적이 미스가 났나요? 왜 이렇게 됐죠? 일회성 비용이 있나? 네, 일회성 비용이 우선 발생을 했고요. 애초에 이 KCC 같은 경우가 2021년도 2분기부터, 정확히 말하면 1분기부터 이제 시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실적 관심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도 실적 잘 나왔고 2분기, 3분기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이 회사가 확실히 실적이 달라진 기업이 되었구나. 이제 시장에서 그런 실적 성장 기대감에 주목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4분기에도 해당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컨센을 거의 40%
이렇게 가까이 크게 하회를 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결국에는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이 미국 쪽 회계가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미국 공장들이 정기 보수가 들어갔던 그 비용이 4분기 일시적으로 한 400억 원 가량이 회계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전에 시장이랑 소통도 잘 안 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없던 비용이 갑자기 400억 원이 일시에 반영이 되는 쇼크를 이제 반영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이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었다, 회계적인 이슈였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실리콘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방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조금 수요처가 많이. 네, 친환경 부분에서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방이 꾸준히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 흐름은 지금 2022년도 1분기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미스가 나서 주가가 톡 떨어졌는데 이건 기회다. 이렇게 네, 되는군요. 자, 이 시간 관계상 끝에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 및 건자재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요거 먼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주택 위주 건설사들 앞서 말씀드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지금 딱 진입하시기 좋은 시즌이다. GS건설, 현대건설이 탑픽? 네, 맞습니다. 그리고 B2B 건자재, 특히 시멘트 같은 업종에서는 대선 이후에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 최근에 원자재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B2B 건자재, 시멘트에도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KCC도? 네, 그것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1년 중장기적인 조금 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매력적인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린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 또 최근에 다시 유가 수요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공정 캐펙스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 KCC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이 됐을 때 아예 회사의 BM이 달라지면서 레벨업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요즘 목재도 서서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도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건축 경기가 좋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자재 부분에 그 부분이 같은 컨셉으로 수혜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단 노출된 재료고 결국에는 건설 경기라는 것도 정책에 맞물리면은 또 집권 초기에는 분명히 활화가 수 있는 분야라서 미리 좀 앞당겨서 지금 뭐 챙겨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박세라 연구원 오늘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